예, 설 연휴 동안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는 제3지대 정당들의 전격 합당 발표였지요. 사실은 금요일 아침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할 상황이었는데 오후에 합당 소식이 전해졌고 어제는 지도부 구성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복기해 보면은 지난 며칠간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였지요. 이제 하나가 된 제3지대 목표는 무엇이고 남은 과제는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공동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잠시 후 9시부터 개혁신당의 첫 번째 최고위 회의 있다고요? 네, 9시 반부터 있습니다. 9시 예. 반. 예, 그래서 예. 오늘은 스튜디오 출연은 못 하시고 예, 그렇게 전화로. 됐습니다. 최고위원을 각 당에서 한 명씩 추천하기로 하고 어제 다른 당에서는 다 추천을 하셨던데 개혁신당은 아직 추천이 안 된 건가요? 저희는 양양자 의원님이 이제 저희 몫으로 이제 그 최고위원회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양양자 원내대표 겸 그럼 최고위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회의에서는 공관위 구성에 대해서 논의하신다고요? 예, 그 부분 당이 논의해야 되고요. 지금 선거를 위해서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논의들을 전부 다 확장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공천 관리하는 문제 이거 총선에서는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공천관리위원장, 공관위원장은 누가 맡게 됩니까? 서로 제안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그저께 회동에서도 몇 가지 이름을 서로 교환했지만은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인사가 맞습니까? 외부 인사로 하기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나요? 그분들의 이름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근데 전부 다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 대중들이 딱 들으면 알만한 인물이 오나요? 제가 그거는 지금 말 아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야기를 금요일로 잠깐 돌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목요일 오후까지 분위기를 잘 알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합당은 요원했어요. 개혁신당 측이 당명을 자신들의 것으로 반드시 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거는 다른 당에서 받기 어려운 요구다. 이런 분위기라고 전해 들었는데 오히려 연석회의조차 이거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합당이 성사가 됐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개혁신당 내에서 회의할 때는 최종 협상안으로 저희가 당명과 지도체제, 그러니까 당명과 당 대표를 여론조사 경선을 선출하는 방식을 제안한 상태였습니다. 예. 근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다소간의 여론조사 우위가 있다 이런 판단들을 제 세력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 통합이라는 거 시너지 나게 되려 그러면은 저희가 여론조사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 하더라도 그것을 밀어붙이기보다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타협을 통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협상단의 그런 의견 일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결국 당명은 개혁신당을 유지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 흡수합당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도체제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대표로 모시고 또 예우하는 방향으로 협의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흡수합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희가 절차적으로는 지금 흡수합당의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개혁신당의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름만 개혁신당을 사용하고 1대1 합당이 되는 게 아니고 흡수합당입니까? 저희가 어쨌든 합당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다른 당들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은 당연히 보여야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저게 절차상으로는 이게 선관위에 처리할 때 흡수합당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당면한 선거를 위해 가지고 좋다 이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예. 어쨌든 이제 당명을 놓고선 줄다리기가 좀 있었지만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 당명에 있어서는 수용하자 이런 입장을 최종적으로 내린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역구 출마 요청에 대해서도 이낙연 대표가 결단을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협상단 내에서의 일부 논의나 공감대는 있었지만은 그것이 어떤 협상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강제되는 상황을 저희가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이낙연 그 공동대표께서 당을 위해 가지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전격적인 판단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누군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예, 지난번에 그러셨어요. 설 직전에 광주 내려갔을 때 이낙연 대표가 지역구 출마하게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광주를 검토하겠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이거는
상당히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광주 출마가 유력하다라고 봐도 됩니까? 뭐 저도 지금 제가 제 지역구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당의 전략적인 판단을 인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예. 선언을 못 하고 있는 것처럼 이낙연 총리께서 그 이야기하신 것은 결국 이 개혁신당 제3지대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무엇이든 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의 표방이고요. 저는 음. 만약에 이낙연 대표님께서 광주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략적 배치가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구 출마 쪽으로는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거군요. 이낙연 많은 대표.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예. 실제로 개혁신당의 예. 주요 구성원들은 무엇이든 인제 신당의 성공을 위해 가지고 하겠다는 자세를 예. 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따진다면은 광주가 아닌 지역구도 전략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고요. 예, 당연히 저희는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추천하세요? 지난번에는 인천 계양을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물론 결정은 이낙연 대표가 합니다만 예, 그거는 전략적으로는 그쪽이 맞다고 보세요, 여전히? 개항은 굉장히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고요. 예. 저도 그거를 제가 만약 저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음. 뭐 그렇게 해야 된다든지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광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고. 예. 이준석 공동대표는 그럼 어디로 출마하시는가 이게 궁금한데 예. 수도권과 대구 쪽에서 한 대여섯 군데 압축해 놨다 그렇게 인터뷰하셨더라고요. 예, 실제로 저희가 한 대여섯 군데 정도 놓고 지금 그 지역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능성으로 치면 어느 쪽이 더 높습니까? 근데 현재로서? 이게 저희가 합당 전에 하던 분석과 합당 이후에 하는 분석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반영해 가지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지사는요. 예. 대구로 나가서 바람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낙연 호남 출격, 이준석 대구 출격 이래 가지고 바람 확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시던데. 뭐 홍준표 시장께서 뭐 그런 말씀하신 건 알고 예, 있습니다만은 예. 실제로 저희가 합당 이후에 대구의 선거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또 그에 따른 선거 분위기 형성도 늦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히려 그런 부분은 시간 여유를 갖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당 후 그리고 각 당의 공천 작업이 이번 주에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요거 봐가면서 전략적으로 선택하겠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솔직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예. 많은 물갈이가 예고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뭐 25개의 대구 경북 지역구 의원들하고 저희가 뭐 예전부터 소통해 본 결과로는 아무도 나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대구 경북의 선거 시기가 좀 다른 지역보다 느리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 뭐 사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서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성일종 예. 의원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 국민의힘은 최대한 이번에 경선 다 붙여주자 이런 기조다. 그래서 예. 아마 현역 의원 중에 이탈할 사람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거기는 뭐 워낙 지난 총선에 잘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탈락할 것이고 20명가량 개혁신당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덕담인지 아니면은 뭐 어떤 분석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성일종 의원님의 분석이 뭐 민주당에 대해서 오를 수 있지만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뭐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3지대의 존재 때문에 현역 재배치라는 방식으로 지금 이탈을 최소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TK는 25개 의석 전부 다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치 방식으로 물갈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거기서는 현역에 대한 공천 배제가 상당수 일어날 것이고요. 과거의 전례를 살펴보자면은 전국 단위로 한 30-40%의 물갈이율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거의 60%가 넘는 그런 어떤 현역 배제 원칙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경선 방식으로 가능하다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일종 의원님도 아마 그런 사정을 알고 계실 텐데 당을 대표해서 방송에 나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기 어려우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이탈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그럼 몇 석이나? 저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 대구에 12개의 지역구가 있다 그러면은 네. 보통 반수 이상은 교체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물갈이율을 기대하는 여론이 있고 저는 아마 그것보다 적게 했을 때 전국 단위로 국민의힘이 물갈이율을 달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의원들을 빼는 것도 쉽지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상당할 거라 봅니다. 물갈이율을 30-40%로 생각한다면은 방법이 없다. 뺄 수밖에 없다. 그 말씀. 아까 성일종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다 이 얘기를 하셨냐면 예. 민주당은 한 20명 정도가 개혁신당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 개혁신당이 결국
민주당에 잠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정체성을 잃을 것이다. 이준석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을 이번에 잃게 되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뭐 성일종 의원께서 바라시는 방향일 테고요.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유출되는 의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런 겁니다. 바른미래당이라는 과정을 저희 겪으면서 그런 예.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지만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유승민과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면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연합정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제3지대의 시도를 통해 가지고 개인의 정치적 자산이 크게 변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이다라는 그 말에도 뭐 당연히 동의하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예. 그 알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개혁신당 기존 개혁신당에서 이제 제3지대 빅텐트 개혁신당으로 합당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이탈이 있습니다. 예. 탈당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뭐 각종 온라인 게시판에 커뮤니티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아침까지 실제 탈당 상황은 어떤가요? 저희가 사실 지금 뭐 연휴 기간이었기 때문에 탈당 집계를 따로 당직자가 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팩스를 통해 가지고 탈당 그 원서가 접수가 되거든요. 음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있다는 이야기는 온라인에 접속해본 당직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기존 개혁신당 당원이 한 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예, 그중에 한 몇 퍼센트나 지금 이탈했다고 그럼 파악하고 계신지 아직 숫자적으로는 모르세요? 대충 알고 있지만 그걸 또 공개하면 적으면 적다고 많으면 많다고 또 이 당원들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 수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그분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어떤 보관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당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실제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가지고 옳은 선택이었는지 틀린 선택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시점부터 붙여야 될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제 지금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제가 당원들께 저희가 당원 가입할 때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 이 다 있기 때문에 예예. 전체 이메일을 발송해서 저희의 이제 뜻을 밝히려고 했는데 제가 아. 지금 연휴 기간 동안에 합당 협상 자체를 진행하느라 글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쓰다가. 그래가지고 아. 글 마무리 짓는 순간에 저희가 아마 당원들께 그런 저간의 사정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그런 비전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 그 사과문이 나올 거다 이렇게 기다리는 당원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뭐 긴 어떤 설명문 그게 되는 건가요? 설명과 더불어 가지고 그간에 뭐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사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 그거는 글을 다 마무리하면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예. 아마 그 사정을 좀 듣고 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도 이해하시리라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첫 번째가 그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지금 상황에서 사실 저희 당직자들 같은 경우에도 예. 일부 이제 오해가 있는 경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해라는 것이 다 해소된 상황이고요. 저희 내부에서는. 아, 허은하 의원이 "나도 이 얘기를 처음 들었다." 좀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그 합당 근데 이게 과정에서 그러니까 소외됐다. 계속 이게 이야기가 되는 것이 예예. 그러니까 전권 협상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 당연히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도 그렇고 저희가 4명의 협상 대표단 그리고 거기에 옆에 배석한 사람들 이외에는 음흠. 협상 조건에 대해 가지고 외부 공개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각 당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정권 대표단에 대한 신뢰는 원래 보여줬었던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 오해가 풀린 상황입니다.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풀린 상황이고 지금 이제 네. 당원들 중에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께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하겠다. 조금 기다려 달라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큰 줄기에서 자강론과 결국엔 통합론이라는 것이 있는 상황에서 네. 결국에는 그 안에서 자강론에 대해 가지고 애착을 가지신 많은 분들에게는 네. 이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그런 어떤 방향성과 그리고 어떤 의도에 있었던 선택인지 등은 꾸준히 설명을 해야겠죠. 혹시 이제 류호정 전 의원의 합류가 핵심적으로 지금 당원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부분인데 류호정 전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한다든지 뭔가 당원들과의 뭐 대화 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럴 계획도 있으세요? 저는 류호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이 새로운 선택이라는 당의 이제 당원으로서 예. 근데 이제 이 합당 과정에서 저희 쪽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지 저희가 류호정 의원의 거취에 대해 가지고 딱 특정한 배제 의사를 밝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당 과정 속에서 저희가 그럼 새로운 선택이라는 뭐 금태섭 의원이 주도하는 당과의 그 합당을 배제하고 그러면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냐? 그것도 아니었는데 그런 저간의 상황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윤곽을 저희 당원들께 밝힐 수는 있지만은 또 이게 대상이 있는 합당인 만큼 저희가 또 아주 깊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 부분이 지금 당원들에게 소통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류호정 전 의원이 좀 나서서 뭔가 대화의 시간, 소통의 시간을 가져주실 수도 있을까요? 부탁드린다면?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혁신당을 예. 중심으로 한 예. 합당이었기 때문에 예. 이게 개혁신당에 합류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정치인들께서는 예. 개혁신당 당원과 지지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는 결국 내가 생각이 과거에 비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이준석 욕했던 사람도 많고 그런데 왜 내가 합류를 결심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본인들이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음. 저희가 지금 뭐 합당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음. 이분들이 합류해가지고 활동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뭐 공천을 받거나 예. 아니면은 지지자와 당원들의 그런 사랑을 받으려면은 그분들이 해야 되는 절차인데 그분들이 그 절차를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당적만 가졌다고 해서 당원들의 마음과 표를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셔라 이렇게 뭐 강요는 못하지만 알아서 좀 이런 부분들을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들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 사실은 지역구에 한 40석 정도 출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현재 등록한 예비 후보가 그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지역구에 어떤 분이 출마할까 뭐 이 부분은 크게 이 어려움은 없을 텐데 예, 질서를 잡는 과정이. 문제는 예, 비례대표인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 예. 순번을 과연 어떻게 정할 것인가? 어떤 룰로 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해야 잡음 없이 순조롭게 이 순번이 정해질까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저희가 세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희가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할 수 없는 또 저간의 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공개할 수 없는 게 합당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번 합당 그러니까 제가 과정에서. 이거를 저도 진짜 제 평소의 성격과 다르게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사정이 예를 들어 있습니다. 예를 예예. 들어 비례대표 공천에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룰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절차를 추진하게 되면은 지역구 출마자 중에 상당수가 나 비례대표 출마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지역구 출마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고 뭐 몇백 명이 비례대표 출마하는 곳에만 몰려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뭐 밀실을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전략장의 측면에서 저희가 먼저 그곳에다가 어떤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이런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희 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데 음. 이런 걸 이야기 안 하면은 또 당원과 지지자는 뭐 숨기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네. 숨기는 의도가 아닌 전략적인 판단을 자꾸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이게 참 개혁신당의 예. 지지자들이 젊고 또 그리고 음. 당에 대한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당대표로서 제가 뭐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것들 전략적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제가 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순간 실제 이런 게 기사화되고 그러면 또 이게 실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가네요. 근데 예, 예. 평소에 내 성격과는 맞지 않아서 좀 답답하다 이 말도 이해가 가고요. 제가 다 얘기한 다음에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그러면 예를 들어 비례대표 공천 룰이나 이런 거 다 얘기한 다음에 예. 모든 후보가 비례대표 가 있으면은 저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근데 예.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또 뭘 숨기고 있다 이렇게 아. 자꾸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예. 제가 참 이건 당원과 지지자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예. 사실 당원과 지지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다가 이 합당 네. 과정에서 지금 좀 싸늘한 이 여론 같은 것을 느끼시면서 심경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당의 운영이라는 것이 투명해야 되는 것도 맞고 최대한 많은 것이 공유돼야 되지만은 또 반대로 정당의 운영이라는 것이 전원 합의체처럼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음. 전당원 합의체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런 어떤 중간 지점에 대해 가지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목표 의석수는 몇인가요? 저는 그걸 항상 다다익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물론 그렇긴 예. 합니다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한다. 글쎄요, 저는 뭐 10석을 넘기는 순간 당연히 이제 단독 법안 발의가 가능해지고요. 네. 그리고 20석을 넘는 순간 교섭단체로서 굉장히 주요한 이제 정책의 결정 주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음흠.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저희가 실제 뭐 150석을 어느 당이 하지 못하게 하고 180석을 어느 당이 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저지선을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어야지만이 결국에는 양당의 극한 대립이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개혁신당의 그런 어떤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지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낙연 공동대표는 최소한 30석은 넘겨야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목표가 큽니다. 예. 아,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오는데 예. 합당 이후 과정에서 천하람 전 최고위원, 전 기존 개혁신당의 최고위원 얼굴이 보이질 않는다. 아, 천하람 최고위원은 어디서 뭐 하세요? 순천에 갔다가 어젯밤에 저랑 회의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천하람 최고위원이 뭔가 불만이 지금 있어가지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막 있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초기에 자꾸 그런 어떤 의혹을 제기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다른 분 하나하나는 말씀 안 드렸지만 천하람 최고위원은 통합 추진파였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자강보다 통합하였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그 지지층에서 네네. 우리 내부에 이제 있는 그 사람 하나하나를 지목해가면서 결국에는 이런 소통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자꾸 이제 지적을 하시는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 협상 조건에 대해 가지고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협상 전권을 가진 대표단이 가서 테이블에서 저희가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협상했기 때문에 어떤 분 모르는 부분이 일부 인사들이 있을 수 있어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 전체는 예. 그리고 그 협상 전날까지 있었던 최종 타결 전날에 있었던 저희의 최종 협상안 제시까지는 네. 구성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당직을 맡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럼 천하람 위원장은 이번에 지금 현 개혁신당에서. 시점에서 저희가 천하람 위원장에게 당직을 당연히 부여할 수 있지만 천하람 최고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순천에서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 확정인가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저희가 당의 전략적 배치할 수 있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서울에 계속 왕복하게 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천하람 최고위원은 당연히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다만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좀 앞서 나간 추측으로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저는 어제 사실 제가 모 인사가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20초 남았습니다. 예, 천하람 최고위원이 무슨 국민의힘에서 비례위성 정당의 비례를 제안받아가지고 지금 가만히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저한테 한 사람이 있거든요. 예, 그런 소문. 천하람 최고위원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아, 오늘 질문거리 많은데 여기서 끊기가 아쉽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